바이러스의 시간 간단하게 보도록 해봅니다. 바이러스의 시간. 울산대 교수님의 글을 쓰신 숙주 세포와 사람에 대해서 바이러스의 시간 쭉 보도록 해볼까요? 세포와 사람 면역과 방역의 공통점은 바이러스 숙주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서 활동한다는 것이다. 차이점은 면역에서는 숙주가 세포이지만 방역에서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런 차이에 방역의 장단점이 모두 발생한다. 장점은 전파를 차단하는 격리의 효율이 좋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이러스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이며 개인만이 이 약점을 제대로 공격할 수 있다. 단점은 개인의 완전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도적인 유전자가 필수적으로 발현되는 세포는 면역에 절대적으로 협력한다. 하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역에 협력하기도 하지만 반발도 한다. 코로나19 같은 급성호흡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체내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다. 감염자가 면역을 획득하거나 사망하면 증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로나19는 숙주의 적응 면역이 작동하기 전에 다른 숙주를 감염시켜야 한다. 바이러스 입자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마치 수건 돌리기의 수건처럼 새로운 숙주를 계속 감염시켜야 유전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절대 세포 기생체인 바이러스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그리고 새로운 숙주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전파는 방역에 이용할 수 있는 바이러스가 지닌 취약점이기도 하다. 그림 36에서 비교되어 있는 것처럼 바이러스에게 사람 간 전파는 세포 간 전파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인체의 세포들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숙주에서 배출된 바이러스 입자는 즉시 주변의 세포를 감염시켜 숙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면역에서는 입자의 재감염을 차단하는 중화 항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반면에 사람 간의 전파는 공결한 물리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바이러스 입자의 외막 포장은 물이 없으면 망가지기 때문에 비말 속에 있을 때에만 감염력이 유지된다. 그런데 배출된 비말이 외부 공기에 노출되면 수분 증발이 일어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서 새롭게 감염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감염자의 비말에 바이러스 농도가 충분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거리에 인해서 비말을 내뿜어야 하고 접촉 시간도 일정 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모두 만족되지 않으면 전파의 가능성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기침이나 쩌치기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조심하기 때문에 위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기 어렵다. 하지만 무증상 상태에서도 바이러스 입자의 농도가 높은 비말을 만들어내는 코로나19의 경우는 무증상 감염자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 조건들이 만족이 되어진다. 무증상이라는 조건 하나로 방심을 파고든 것이다. 격리가 전파를 차단하는 데 효율적이라는 것이 방역의 장점이라면 격리 시행이 어렵다는 것이 방역의 약점이다. 선천 면역이 감염 지역을 좁게 유지할수록 면역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방역도 격리의 범위가 좁을수록 효율적이다. 하지만 면역에서 숙주인 세포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지만 방역에서는 숙주인 사람들이 돌아다닌다. 면역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는 세포들은 절대적으로 현직한다. 세포들은 바이러스의 잠재적인 숙주이기도 하지만 전파를 억제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감염된 세포는 인터페론을 분비해서 위험을 알린다. 그리고 인터페론을 감지한 이후 세포들은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한다. 일반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선천 한적인 능력이 없다면 바이러스 형식은 전국 면역이 제대로 작동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폭발기로 들어갈 것이다. 방역에서는 개인이 이런 세포를 역할을 해야 한다. 증상을 느낀 개인은 주위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이 커져서 방역 단계에 올라갔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로 각자가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 방역을 해야 한다. 이런 숙제의 능동적인 참여의 강제성이 면역과 방역의 큰 차이점이다. 이런 개인 방역에서는 감염자와 비감염자의 관점이 다르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마스크를 통해서 코로나19의 경우에는 특히 무증상 전파의 비율이 높은 것이 문제이다. 감염자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마스크다. 마스크. 그렇지만 이따 마스크가 또 공기 산소를 부족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는 거죠. 면역에서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세포들은
면역의 통제하에 서로 협동한다. 오직 암세포만이 이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 사회라는 집단의 울타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개인 역시 방역기관의 통제에 잘 협조해야 한다. 암은 다르다. 암은 왜? 자기 몸이니까. 진단. 방역의 항체는 면역은 방역의 항체. 면역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발생시키는 위험 경보로 시작되고 항체를 이용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면서 본격적으로 작동한다. 방역도 마찬가지로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서 시작되고 진단을 통해서 감염된 사람을 찾아내면서 격리와 추적을 시행하고 감염자를 치료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된다. 면역의 핵심은 바이러스의 존재를 감지해내는 것이다. 진단. 그렇죠. 자, 이렇게 인지를 하고 찾아내고 발생 초기에는 감염주의 임상 증상이 있어도 신종 바이러스를 의심하기 어렵다. 또한 특별한 연구 목적이 아니라면 감기 증상에 대해 바이러스를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방역에서 위험을 인식하면 발생 지역을 봉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바이러스를 진단하기 위해서 비양검사, 항원검사 등등 비양검사는 바이러스의 감염 능력과 증식 현상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숙주 세포의 배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 확인이 걸리는 시간이 짧아야 하는 방역에서는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방역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바이러스에 의한 방역 배양 세포들의 모습, 세포 용해 현상, 세포 병리 현상, 이렇게 형광, 이렇게 현미경 사진 이것이 있네요. 이런 가치들에 대한 연구가 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항원 검사는 항체의 특이성을 이용하는 검사 기법이다. 검사에 사용되는 항체들은 동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다. 동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 항체 검사는 항원 검사를 반대로 응용하는 것이다. 바이러스의 항원을 사용해서 사람의 혈액 속에 항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따라서 항체 검사는 바이러스의 진단 검사가 아니라 검사 대상자의 면역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다. 최근에 이 항체 검사를 이용해서 집단 면역을 측정하는 연구 결과들이 언론에 몇 번 등장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면역이 저항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검사는 면역 반응의 극히 일부 결과만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유전자 검사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현대 분자 생물학 실험에서 PCR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찾는 게 힘들 정도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야는 바이러스 검사 분야다. 이전에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바이러스 배양을 통해서 증식 기술 유전자를 뽑은 뒤에 했지만은 PCR을 이용하는 배양을 할 필요도 없이 샘플 속에 단 하나의 바이러스 유전자만 있어도 증폭시켜서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PCR 이외의 대안은 아직 없다. 바이러스 진단에서 PCR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가장 단적인 예가 언급된 신종 바이러스의 유행이 모두 2000년대 이후의 사건이라는 점이 PCR 검사법이라는 거죠. 자, 시험관에서 유전자 복제를 재현하려면 물, 종합효소, 핵산, 프라이머, 그리고 증폭하려는 유전자 이렇게 5가지 기본 재료만 있으면 된다. 유전자는 바이러스의 유전자처럼 증폭할 부위를 포함한 원형 DNA. 증폭하려는 유전자에 따라서 바뀌는 재료는 프라이머뿐이며 나머지는 PCR이건 상관없이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준비해서 PCR 조각을 통해서 증폭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후에 PCR은 손이 많이 가는 실험에서 완전 자동화된 실험이 되면서 날개를 달 수가 있었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자, 감염자의 면역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있음에도 감염 내에 있던 바이러스 유전자들이나 면역에 의해서 파괴된 바이러스의 부산물들이 RT-PCR에 의해 검출될 수 있다. 단 하나의 유전자만 있어도 증폭하는 민감도 극한의 검사이기 때문이다.
PCR의 엄청난 민감도는 큰 장점이 된다. 전염병 발발 상황에서 방역망을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희박한 감염의 가능성에도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는 필요하겠네요.